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협회 서울지회의 총무 홍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를 해서 이제 꽃집에서 디스플레이용으로 공간 장식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샵에서 본인의 샵의 그런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 있는 샵, 그 다음에 그런 샵 안에서 이제 공간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을 보시고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꽃다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의 가장 메인 꽃은 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 모양을 본떠서 카네이션 모양 그리고 질감을 본떠서 만든 이 꽃다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꽃잎들이 여러 개가 이제 뭉쳐져 있고 이제 꽃의 그런 화형이 동그란 형태의 화형입니다. 그래서 꽃의 그런 질감과 모양을 본뜬 그런 꽃다발을 제가 구상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을 저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5월의 대표적인 꽃이 카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비더마이어 형태로 해서 정중앙에다가 중심이 되게끔 우선 꽃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아직 꽃은 덜 들어갔는데요. 제가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꽃을 더 추후에 더 추가해서 넣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구조물을 활용한 이런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구나 드릴을 이용을 해서 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저렴하고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재료는 이제 종이 재질의 약간 도화지 이죠. 어느 문방구에 가시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 종이 재질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색상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핑크 계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핑크 컬러를 선택을 해 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유치원 때 뭐 이런 부채 모양의 그냥 부채 같은 걸 만드실 때 많이 활용하던 방법인데요. 우선 본인이 원하는 폭이 되는 사이즈만큼 이제 접어주세요. 자, 접어주시고요. 이 종이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운 거를 선택하시게 되시면은 접으실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접히게 되는데, 접으실 때 두꺼우면은 좀 이거 접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정도의 종이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시고서 뭐 가위나 평평하게 생긴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선을 반듯하게 그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내가 원하는 폭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접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틈으로 접으시면은 이렇게 부채 모양이 딱 형성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펴지지 않게끔 한번 와이어로 중간을 한번 찝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형태가 명확하게 잡힙니다.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여기 중앙 부분을 한번 부착을 시켜주세요. 중앙 부분은 이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는 중앙을 지나서 조금 더 겹쳐지게 부착을 시킬게요.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그 사이즈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바닥은 좀 면적이 넓고 색상이 좀 짙은 색상을 선택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은 넓게, 그 다음 위로 갈수록 점점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색감도 점점 옅어지고. 저는 그냥 얇은 둥근 대나무 스틱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원하시는 크기로 우선 자르시고요. 밑판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꽃다발을 하실. 그 다음에 이 부채 모양 꼴을 이거를 위쪽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위쪽에 대나무 스틱으로 만든 이 밑판을 한층 더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이 프레임을 제가 제작을 해 주었고요. 저는 총 3단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판 하단 부분에도 이제 부채 모양을 하나씩 더 겹을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더 이제 살아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까지는 그냥 평평하게 쌓아 올려주고 맨 위에, 맨 꼭대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사를 지게 해서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게끔 중심부를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좀 기울기를 좀 줬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정말 공구 필요 없이 누구나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거를 꽃다발로 저는 활용을 했는데 혹은 뭐 벽장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어레인지먼트로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부채 모양의 질감이 있는 화기가 이제 꽃시장에 많이 팔잖아요. 이제 그런 화기랑 또 이런 부자재랑 같이 이제 활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좀 큼직하고 좀 효과적인 그런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이로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부채 모양이 또 여러 개가 반복돼서 붙여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의 그런 강도와 맞는 그런 식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 모양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픽적이에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픽적인 프레임과 조금 상응하는 그런 식물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봤을 때 좀 트로피칼, 좀 열대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에 깔리는 식물도 좀 열대적인 느낌이 나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식물을 선택을 해 주었고요. 잎소재를 먼저 하나씩 종려부터 해서 야자까지 먼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정중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네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비더마이어 형태로 좀 빽빽하게 넣어주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들고 하지 않고 꽃병에 놓아둔 채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사이즈의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꽃을 한 번에 잡기에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정중앙에 카네이션을 다 넣고 나서 한번 묶어줬어요. 한번 묶어줬어요. 여기 밑판, 두 밑판이 보이고 이제 제가 작업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꽃으로 한번 메워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판을 굉장히 좀 듬성듬성해서 이렇게 아래판을 짜준 이유가 꽃이 이렇게 큰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꽃이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판에다가 이렇게 꽃이 걸쳐줄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 주시면은 좀 손쉽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꽃을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버터플라이를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헬리보루스를 저는 또 선택을 했는데요. 헬리보루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핑크 색상의 톤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색감으로 생각을 해서 헬리보루스를 또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겠습니다. 네,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다이오스라는 또 신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토스라고 하는 이제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오브 가드라고 신의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이제 신화에 보면은 좀 제우스에게 이런 카네이션 꽃 같은 거를 그렇게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카네이션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이제 가정의 달 때 이제 어버이날의 대표적인 카네이션 꽃이 된 이유가 좀 감사하고 존경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의 대표적인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꽃다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꽃을 카네이션으로 선택을 해준 거고요. 혹은 이 작품이랑 맞는 꽃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그래픽적이기 때문에 안스리움 같은 그런 그래픽적인 형태의 그런 꽃을 같이 매칭시켜 주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 중앙에 좀 집중을 이제 꽃을 시켰고요. 이제 주변부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꽃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꽃을 다 넣어 주었고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달을 사게 되면은 반달을 뭐 꽃다발이나 이제 꽃다발이나 혹은 플로럴 폼에 꽂으실 때 하단 부분은 잘라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버리시는 경우가 또 있으신데 이런 버려지는 이런 반달을 좀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생화 본드를 이용을 해서 줄기 부분, 잘려진 줄기 부분에다가 생화 본드로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제 마감을 해주십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온 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크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톤을 사용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핑크 톤을 먼저 부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포인트 색상으로 보라 색상의 반달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핑크색의 반달을 이제 꽃잎 하나하나씩 이제 본드를 바르셔가지고요. 이렇게 빈 부분에다가 이제 부착을 시켜주세요. 양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간에 빈 부분이 보인다 싶으시면은 그 부분에다가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구조물을 활용한 꽃다발을 다 완성을 시켰고요. 저는 이 구조물 꽃다발을 이제 샵에 두었을 때 한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색감을 그냥 좀 화려하게 선택을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샵의 분위기에 맞는 색감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꽃을 넣는 그런 방법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5월의 대표적인 꽃인 카네이션을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 활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샵 디스플레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